자, 62페이지 6번입니다. 자, 12년도 경찰 승진 문제인데 1번 전 시간에 한 거가 똑같죠? 그러니까 베낀다니까 자꾸 베껴요. 지울게요. 뭐 형식설, 실질설 얘기 나와 있는데 참고로 읽어보시고 맞는 말이긴 합니다. 공부할 가치 없어요. 나머지만 잘 보시면 돼요. 자, 3번은 푸른 것 같은데 뭐뭐 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문에 나와 있다는 것은 진정이다. 맞지? 풀었다. 지웁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우리 퇴거 불응죄는 퇴거하라. 근데 불응했으니까 이 조문에 나와 있잖아. 이걸 뭐라 그래? 진정부작위범. 진정부작위범.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문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정부작위범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요. 퇴거 불응했잖아. 그치? 그래서 부작위에 의해서 뭘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부작위범을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이거를 뭐라 불러? 진정부작위범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앞에 부작위, 뒤에 부작위 똑같다, 진짜다, 진짜, 진정부작위범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문제 어떻게 나왔어요? 부작위에 의한 자기범 틀렸지? 끝에 부작위범이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자, 올라가 보실게요. 자, 2번인데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말하는 자기 의무와 유기죄에서 말하는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요거 2번 체크하시고 이것은 검찰직에 나왔던 것을 베낀 거야. 검찰직 시험에 먼저 나왔어요. 대학 교수가 출제한 거거든. 베꼈다는 거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2번 별표 치시고 2번은 전 시간에 봤지. 법적인 의무에 한다. 그리고 나서 신의칙, 사회상규, 조리까지 포함시키고 있지. 그런데 유기죄 알지? 유기죄? 유기죄는 뭐지? 유기죄는 법률과 계약으로만 됩니다. 그치? 사회상규를 포함시키지 않아. 그래서 다르지. 그래서 부진정 부작위범과 유기죄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7번 갑니다.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기억은 풀었지? 전 시간에. 부작위범에 대한, 그치? 그러니까 이것은 바이 자기 형태로 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인적 지위 있는 자로 한정되지가 않습니다. 틀렸네? 답은 1번이네. 2번 신의칙. 미수 인정되는 거 맞고 형법상. 그 다음에 동가치성. 그치? 동등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맞죠? 8번 문제.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승진 문제네요. 자, 전 시간에 설명드린 거 맞지? 자, 모두 구성요건 요소로 보는다는 견해. 이걸 뭐라 그래? 구성요건 요소설. 따르게 되면 범죄 체계로는 일관성이 없지. 그치? 왜냐하면 가치 판단이 있는 것은 자기범 같은 경우에는 위법성으로 놓았는데 왜 너만 구성요건 요소로 놓았느냐? 이건 일관성이 없다까지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잖아. 그쵸? 끊었어요.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틀렸어요. 구성권 해당성의 범위가 부당히 확대된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뭐지? 이것은 위법성 요소설에 대한 비판점이죠. 위법성 요소설 관련한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틀렸지? 답이 1번이네요. 2번 볼게요. 자, 부작위범에 대해서도 자기에 의해서 교섭방조 가능하지. 그치? 근데 자기로 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적 지가 필요 있어? 자기로 가담하는 것인데? 필요가 없지. 맞는 말이다.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전 시간에 그 해설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고의과실, 유체, 위법, 의무와 관계없이 부과된 것이다. 맞고. 그래서 규칙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책임을 진다고 했고. 자, 법무사 행세를 했다고 했을 때 부작위범이 되죠? 그치? 상대방이 착오에 빠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전 법무사가 아닙니다. 그냥 사무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착오를 제거해 줘야 할 보증적 지위가 그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부작위범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맞지? 요 두 가지는 판례고요. 3번은 이론 문제고요. 1번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1번은 뭐 이론 중인데 좀 중요한 이론이에요. 9번을 갈게요. 자,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걸 골라라 그랬네요. 자, 1번. 이건 법원 행정고시에 나왔던 것을 베낀 것인데 자, 부작위범의 자기 의무 설명하면서 자기 의무가 없는 자라도 틀렸어. 틀렸다. 어떻게 바꿔야 돼? 있는 자 이렇게 바꿔야지. 있는 자. 이걸 한마디로 이퀄 보증인 지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치?
이 사람이 공동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 부작용범의 공동경범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린 거라니까요. 이것도 틀린 거야. 여기 없는 자가 아니라 있는 자 이렇게 바꿔야 돼. 그리고 나서 동가치성 얘기하고 있지. 그래야 부작용범이 된다고요. 부작용범이 된다. 다음 3번은 워낙 유명한 판례지. 살해의 고의를 갖고 계속 방치했다. 이게 무슨 사건이죠? 주교사 사건이지. 주씨성을 가진 선생, 주교사 사건에서 이 얘기 나왔네요. 살인죄가 인정했죠. 부작위엔 살인죄를 인정했지. 맞는 것은 3번이네. 4번 법적 의무를 맞는데 도덕성 의무는 포함되지 않죠. 근데 사회상계 조례는 포함되죠. 이건 포함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분이 틀린 거야.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형법상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네요. 자, 이 기억본도 워낙 유명한 판례지. 그치? 물에 빠졌잖아, 그치? 물에 빠졌으니까 그를 구조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잖아, 그치? 근데 익사하게 하였다라고 했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된다. 됐어요? 기억본 동그라미고. 그 다음에 부작위범 사이 공동정범, 방조범 가능하지? 이 동그라미고. 자, 공무원 A가 있네요. 공무원 A가 알면서 묵인해버리지? 묵인해버리지? 종범 맞고요. 그 다음에 리 1번 중요한 판례죠. 리 1번. 담배를 피웠어요. 담배를 피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담배를 꺼야 할 선행행위지. 선행행위. 담배를 꺼야 할 선행행위로 인한 보증인적 지위가 만들어졌지. 그치? 근데 그 사람이 이것을 안 상태에서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다른 투숙객들,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이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동가치성이 있어 없어? 동치성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없기 때문에 부작위범으로 기소했는데 부작위범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 그러니까 이 판례가 말하고 있는 것은 보증인적 지위는 인정했지만 부작위에 의한 동가치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부작위범이 되지 않는다. 이해되시지? 답은 그래서 리을이 틀린 거예요. 답은 1번. 자, 11번입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옳은 걸 골라라. 1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착오에 빠졌지. 그럼 착오를 제거해줄 보증적 지위가 있지. 근데 그걸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위범이 된다. 맞네요. 닌 뭐 풀었지? 방금 풀었잖아. 맞아요. 디귿번 방치했지? 오락실 총괄팀장과 운영자라 그랬지? 이 사람이 알면서 방치하지? 방치하면 방조범이요. 무슨 공동조범이요. 틀렸네요. 자, 그 다음 의리 좀 중요한데. 자, 파업이네. 파업. 파업은 집단적 근로제공 거부지. 파업이, 그치? 자, 집단적 근로제공 거부해서 근로제공을 거부해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네요. 그치? 근데 이것은 판례가 부작위로 보지 않았어요. 이거를 자기로 봤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자기로 될 수 있다. 자기에 의해서 위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됐는가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부작위에 그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범이다. 이런 말. 답은 그래서 2번이지. 이 판례는 나중에 강론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업무방해죄 파트에서. 자, 12번을 갑니다. 자, 12년 일반 경찰 문제인데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기억번 1번. 갑이 유와 A 모인 을과 을이 외출한 동안 A를 보호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보호를 개시했다. 자, 사실상의 보호를 개시했대요. 응?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치? 근데 그 계약이 애초부터 무효언어가 사후적으로 취소됐다 하더라도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실질설에 따르게 되면 이 A 생명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있어요.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자, 설명 드려볼까? 설명 드릴게요. 자, 보증인 지위의 이 발생 근거를 우리가 기본 강의 때 배울 거예요. 이 발생 근거에 대해서.
그래서 견해가 대립해요. 1번 형식설, 그 다음에 2번 실질설, 3번이 이제 절충설이지. 절충설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합친 것이 절충설인데 이 절충설이 다수설이지. 그 다음에 판례는 형식설이고요. 판례는 형식설이단 말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절충설을 취했다는 것은 이 두 가지도 1번도 타당하고 2번도 타당하다. 이거 합친 거잖아요. 합친 거. 합친 거가 이퀄 절충설 아니야? 자, 이 실질설을 잘 보셔야 돼요. 실질설, 지금 실질 문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실질설은요, 이렇게 나눠요. 보호의무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고, 안전의무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본서 찾아보세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때, 요 보호의무 관련해서 요 얘기 나와요. 이렇게. 즉,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계약이 종료됐다 할지라도, 계약이 무효든 취소든, 뭐든, 끝났든, 종료됐든 하든 간에, 사실상 그 아이를 맡고 있다면, 그 A에 대한 생명신체를 보호할 보호지인적 지위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의무를 해태해서 A에게 뭐 상처를 가했거나, 죽음이나 사상해를 다했다면, 부작에 의한 치사나 치상, 이런 죄치를 지겠지. 과실에 의한 그치? 지겠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상의 계약 기간이 끝났다 할지라도 보호를 맡고 있다면 보호주인적 지위가 발생한다 할 때 이 실질서에서 나오는 말이야. 아시겠죠? 여러분 책 찾아보시면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2, 3, 4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답이 1번으로 가는 거지. 자, 2번이 쉽지? 2번은 보람의 병원 사건이잖아. 그치? 의사에게는 부작위가 아니고 자기로 보았지. 그렇지? 자, 그 다음 우리 형법은 부작위의 범을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가? 의무적 감경인가? 아닙니다. 의무적 감경은 해석상 그런 것이고 똑같이 자기하고 이퀄 부작위를 똑같이 처벌하고 있다. 이런 말이. 그래서 밑에 나올 거예요. 여기. 그 발생된 결과에 따라 처벌한다는 말은 똑같다. 똑같이 처벌한다는 것이 우리 형법 18조 얘기.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무적 감경사회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 얘기고.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방치했다는 것은 방조범이지? 무슨 공동정범? 방조범이다. 그래서 답이 2, 3, 4가 다 틀렸어. 다 틀렸기 때문에 1번을 굳이 몰라도, 실질설 학절 얘기 몰라도 답은 1번으로 가는 거지. 근데 1번은 여러분 기본서에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자, 13번 볼게요. 자,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이거. 압수한 변조 오락기 기판을 혐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돌려주었다. 돌려준 게 자기냐 부자기냐? 자기인 거지, 자기. 자기니까 증거인멸죄인 이 자기범만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자기 의성 부자기 보충설에 따라서 이 자기범만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촛불이 켜져 있네요. 근데 촛불을 끄지 않고 나오네요. 그치? 예, 그러면 과실치사죄가 되나? 된다는 거지. 부자기범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실범 할 때 배워요. 결과 예견 의무 플러스 결과 회피 의무. 결과 회피 의무. 이때 예견 플러스 회피다. 그치? 너가 촛불이 켜져 있는 것을 알았다면 불이 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데 회피를 했었어야지. 치고 나왔어야지. 왜 회피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에게 과실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쵸? 그 보증적 지위는 선행행위라든지 신의측이라든지 조리에 의해서 인정될 수가 있겠고 불질른 거나 방치한 거, 두고 떠나는 거나 똑같다고 해서 부자기범이 된다. 이렇게도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조리상도 포함된다 그랬지? 인정하는 것은 어긋나냐? 어긋나지 않지. 허용되지 않는 틀렸지 이것도. 그 다음 2번까지 맞았지? 부자기범 공동님 아까 풀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한 수 더 뜨네요. 이건 사실 나온 것 같은데. 예, 그 직원들은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주체가 될 수가 없지. 볼까요? 여기 4번 볼게요. 4번 리을번 볼게요. 자, 공중위생영업이 뭐지?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세탁소, 미용실,
뭐 등등등이겠지. 뭐 또는 목욕탕 뭐 이런 것들. 여기 신고 의무. 구청 가서 신고해야 되잖아. 이 사업 하려면 구청 가서 신고해야 되잖아. 그치? 그때는 이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 신고 의무가 있는 거지. 그 누군데? 이 사장이지 누구야? 사장이지. 이 신고 의무 안 하면 이 사장한테 뭐 과태료 뭐 벌금 날라가겠지. 자세한 건 모르겠구만. 그치? 근데 이 종업원이나 직원이 해야 할 의무가 있어? 저거 보면 알바생 이걸 왜 해? 알바생 신고 의무를 왜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동종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자, 미음번 볼게요. 또 보라매네 보라매. 그래서 보호자 처는 살인죄의 정범이다. 처만 그래 처만. 근데 전문의 주치의는 방조범이지? 방조범이다. 처가 뭐예요? 법률상의 보호증인 지위가 있잖아. 법률상의 보호증인 지위가 있잖아. 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배우자가 생명신체에 유행 빠지게 되면 그 보호자는 뭐 병원에 데려가거나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뭐 죽으라고 내버려두면 돼. 부작위는 살인죄가 되는 거죠. 답은 2번.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11번 문제. 자,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아까 나왔잖아. 그치? 2번설 나왔지? 이게 다수라 그랬지? 그치? 보호증인 의무네요. 보호증인 의무. 의무지? 보호증인 적어볼까요? 자, 2분설. 보증인 지위는, 의무는 이렇게 나눴지? 지위는 무슨 요소? 구성요건 요소. 의무는 무슨 요소? 위법성 요소. 차고 있으면. 여기에 차고가 있다. 그럼 무슨 차고? 구성요건적 차고. 여기 차고 있으면 위법성 차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의무에 차고 있다 그랬지? 의무에 대한 차고 있으면 무슨 차고? 그래. 위법성 차고. 위법성 차고를 다른 말은 뭐라 그래? 이퀄 금지 차고. 또는 법률의 차고. 그렇잖아요? 이건 무슨 차고? 이퀄 사실의 차고. 같은 말,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본다. 사실 차고 아니지. 자, 2번. 그냥 두면 죽을 것 같대요. 뭐지? 미필적 고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지? 무슨 강금치사야? 살인죄지. 살인죄다. 여기 살인죄가 된다. 살인죄가 된다. 3번. 위배 사실 숨기다. 은폐 목적이지? 은폐 목적이지? 그때는 자기범만 되지 부자기범 안 됩니다. 공무원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대. 그러면 종범 맞지? 횡령죄 종범이다. 안 된다. 틀렸고. 자, 할부금 채무 존재가를 고지하지 않았지? 그러면 사기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나? 해당하지 않지. 왜? 중고차를 파는데 할부금이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어. 사기 안 돼? 사기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 할부금 내가 내는 거거든. 할부금 내가 내는 건데 뭐. 그리고 소유권 상대방이 차를 구입함에 있어서 취등록할 때 그 서류 다 구비해서 줬는데 뭐. 차까지 다 주고 서류 다 줬는데 뭐. 그럼 끝나는 거지. 무슨 사기예요? 그치? 5번이 답입니다. 자, 인과관계 가자. 야, 올해 19년도 승진 문제네. 문제 봐, 문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한 페이지 다 쳐져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판례는 아니고 다 공부했던 겁니다. 1번 볼까요? 자, 고속도로 운행하고 있네요. 자, 앞차가 급하게 끼어들었어. 곧바로 정차했어. 이런 새끼들 있지. 연이어 급정차하게 됩니다. 연쇄추돌하게 되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예견 가능성이 있지. 내가 곧바로 끼어들어서 정차를 하게 되면 그 뒤따르는 차량이 다 연쇄추돌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 뭐요? 예견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 상해를 입거나 사상을 입게 되었다 했을 때 다 뭐예요? 사망이나 사상에 대해서 전부 다 예견이 가능한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동그라미네. 이 판례 뒤에도 계속 나올 겁니다.
자, 2번. 한의사팔레네. 한의사팔레. 자,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거. 그치? 다른 한의사병원, 갔는데, 그 다른 한의사가 또 옛날에 봉침을 몇 번 맞았어. 이 사람 봉침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맞아보니까, 나한테는 체질에 맞아. 체질에 맞는데 뭐, 굳이 이 한의원에 와서 또 맞아야 돼? 돈 더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신뢰의 원칙. 그래서 이것을 생략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시술 직후 쇼크 반응 등에 나타나는 상해를 입었다는 거야. 그치? 이것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지. 이거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런 거 물어봐도 이런 답변도 안 했고, 뭐 그러고 나서 바로 한의사가 생략하고 하면 안 되겠지. 근데 이 사람은 그거 뭐 예전에 했는데 뭐 나한테 괜찮습니다. 내 체질에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니까 생략한 것이지. 그랬을 때 반응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높다. 그래서 과실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거예요. 이것도 맞는 질문이지. 자, 이것도 중요한 판례죠. 자, 동거하던 남자가 낙태를 권유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여자는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를 감행하게 됩니다. 왜? 남자친구가 두 번째 줄 친권 행사하지 않겠다 하면서 뭐 이제는 결별이다 뭐 이런 거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여성은 이제 결국은 낙태를 하게 되는데, 남자가 이런 말을 안 했었다면 이 여자는 낙태를 안 했을걸요? 따라서 낙태 교사와 낙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겠지. 틀렸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낙태 교사죄가 됩니다. 교사죄로 처벌을 받는다. 자, 1번 가볼까? 자, 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원 조치를 했다. 근데 고혈압 환자이고 대량 출혈이 있다는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원받는 병원 의료인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1시간 20분 동안 수혈이 시작되었다. 당연히 이걸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이쪽은 몰랐겠지. 이건 급한 것이 아니네. 급하게 바로 수혈할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1시간 20분 있어서 수혈했겠지.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 지연되어서 죽었어. 그러면 그 피고인의 과실이 뭔데? 설명해줘야 되잖아. 고혈압 환자하고 그 다음에 제왕절개 수술 후 대량 출혈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줘야 되는데 설명하지 않았던 그 과실과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 있다 없다? 있다. 동그라미지. 자, 미음번도 기출 많이 되었어. 승진에서 참 많이 나왔던 것인데 이거 볼까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횡단보도를 걷던 사람을 들이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도로가 있죠. 가운데 중앙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널목이 있어요. 이렇게 건널목이 있어요. 건널목이 이렇게 있었지? 그치? 자, 차가 한 대 있네요. 여기 차가 이제 갑이라는 운전자가 이제 차량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이제 녹색이지, 녹색 신호등이 있어요. 녹색 신호등이 있었다. 자, 근데 여기서 누구냐? 갑이네요. 갑이라는 보행자. 그럼 여기를 A라 해야 되겠네. A. 자, 갑이라는 보행자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을이라는 보행자가 있네요. 자, 여기서 이 갑이라는 보행자는 녹색을 신뢰했다는 거지. 신뢰해서 이렇게 녹색 신호를 받고 이렇게 갑은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신호등은 을도 봤던 거예요. 을도. 그래서 을이 저쪽에서 이렇게 오다가 녹색이 왔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뛰가는 거지. 여러분 경험 있지? 저도 있는데.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은 요 금 바깥에서 횡단보도 바깥에서 걷고 있었다. 이렇게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지? 자, 그런데 이 A라는 운전자가 급제동을 해야 되는데 급제동을 미처 못해요. 미처 못해서 누굴 치어? 이 A 갑을 치어. 갑을 치었어. 갑을 치어서 그 충격으로 튕겨나가서 을도 치게 돼. 을도 치게 된다고. 그래서 둘 다 다쳐요. 둘 다 다친다고. 그랬을 때 이 A라는 운전자는 갑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돼. 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이 금 안에 있는 횡단보도 안에 있는 사람만 책임져야 돼. 횡단보도 바깥에 있는 사람도 책임져야 돼. 그렇지. 횡단보도 바깥에 있는 사람도 책임을 져야 돼. 왜?
이 녹색 등을 실냈다는 것은 이 보행자는 전부 다 뭐다? 갑과 을은 전부 다 뭐다? 보행자 보호를 받아요. 보행자 보호를 받기 때문에 금 안에 있든 금 바깥에 있든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 보행자 보호를 받기 때문에 A가 다치게 되면 전부 다 책임져야 돼. 아시겠지? 그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줄. 횡단보도 바깥에서 걷고 있던 을이 넘어져 상처를 입지. 그러니까 안을 걷던 바깥을 걷던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것은 이 피고인이 직접적인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을에 대해서까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있다는 거야. 틀렸지? 틀렸잖아. 이게 경찰관 판례잖아, 그치? 도로교통과 관련해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경찰심에 꽃잘 나오는 판례예요. 다 알아두셔야 돼. 기억, 니은, 티글, 리을 다 알아두셔야 돼. 답이 2번이요. 자, 그 다음 2번을 갈까요? 2번을 가지. 자, 재작년도 승진 문제네. 이건 조문 문제인데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인 위헌 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했을 때는 그 결과로 인해서 벌하지 않는다. 이 인과관계가 있을 때는 결과범위에서 따지지.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범위에서만 논의가 되지. 뭐 형식범, 거동범에서 논의가 되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과로 나오지, 그치? 연결이 바로 뭐야? 연결이 바로 인과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지. 연결이 되면 기수, 연결이 안 되면 뭐 미수가 되거나 불가하는 거지. 17조에 나와 있습니다. 2번 풀었지? 방금 풀었잖아요. 2번도 풀었지? 1번은 기억법 문제잖아요. 4번 풀었지? 낙태사건 풀었잖아. 인과관계 인정된다며, 그쵸? 틀렸네요. 봐. 똑같이 반복돼 나오자. 어떻게 똑같냐? 어떻게 2, 3, 4가 똑같냐고? 승진에서 1, 2, 3, 4를 기억, 니은으로 바꾼 것밖에 더 있어. 자, 문제 3번 가볼게요. 자, 작년도 경찰 문제입니다. 경찰 문제. 경찰 문제인데, 갑자기 그쵸? 자, 볼게요. 갑은 선단 책임선의 선장으로서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었다. 누가? 갑이. 책임선의 선장인데, 조업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바다가 있잖아, 그치?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배가 여러 척 나가잖아요. 배가 여러 척 나가요. 혼자 나가면 위험해요. 혼자 나가면, 파도가 갑자기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오전엔 잔잔하지만 오후엔 치고요. 갑자기 기상이 약화되면 몇 메터짜리 파도가 쳐요. 그때는 혼자 가면 진짜 죽는 거야, 그건. 누가 구조할 사람도 없잖아. 그래서 배가 무리를 이루어서 함께 나가요. 이걸 선단을 이루었다. 이렇게 해서 함께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갑이 그 책임선의 선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조업할까 말까를 이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조업을 합시다 맙시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이 초짜는 못하는 거지. 그 바닷가에서 40년, 50년 동안 쌓아왔던, 그러니까 바다의 생리를 잘 아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이거 지시합시다, 조합합시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동네에서 제일 나이 많고 배를 오래 탄 사람, 그치? 그런 사람을 시키게 되는 거지. 근데요, 그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장이 하게끔 돼 있어요. 각 선장이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A라는 배, B라는 배, C라는 배에서 이 안전관리는 그 선장만 자기 배만 잘 처리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안전관리가 갑이 해주는 게 아니라 니네 선장이 니네 배를 책임지라 이거 니네 책임지라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자, 근데 갑이란 선장이 조업합시다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요. 풍랑이 불어. 그래서 갑자기 초속 몇 메타 바람이 불다 보니까 여기서 배 한 척이 가라앉아요. 매몰된다.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죽거나 빠져 죽거나 구조되거나 하겠지. 배는 가라앉고, 그쵸? 그랬을 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조업을 합시다. 이 조업 지시를 하는 것하고 매몰 사이에 인과관계 있어 없어? 인과관계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없다. 왜냐하면 의식했잖아.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장이 책임지라. 깔아앉게 되거나 그러면 그건 네 책임이지. 어떻게 내 책임이냐 이거예요. 내 책임이냐. 그렇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2번이, 자, 2번은 처음 나오는 판례인데, 어디에도 출제가 되지 않은 판례인데, 자, 보실까요?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있지.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줍니다. 아니, 아파트 대출해주잖아. 예를 들면, 아파트라든지, 뭐, 토지라든지, 뭐, 담보대출 해주잖아. 담보대출. 그렇잖아요. 그럼 은행에 가면, 이 담보대출을 해주는 부서가 있어. 그치? 부서가 있다. 뭐, 일단, 우린 지점 가니까, 지점에 가지. 그치? 그럼 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직 아닙니다. 본점으로, 올려서, 본사에서 하는 부서가 있어. 부서가 있다. 대출을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부서가 다 있어. 그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그 돈을 대출하러 온 사람이, 그 차용인이, 변제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부실 채권 이렇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변제 기한에 꼭 갚겠다라는 그 말을 그냥 믿어요. 그냥 그대로 믿어. 이렇게 그대로 믿어. 그대로 믿고 대출을 해준다. 이게 말이 돼? 아니, 변제 능력도 없고, 부실 채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대출해주면 안 되잖아. 그쵸? 이 금융기관에서는, 이 본점 그 부서에서는 대출해주면 안 되잖아요. 대출해주면 안 되는데, 대출해줬다는 거잖아. 그치? 그냥 말을 믿고. 결국 이 사람이 돈 못 갚았어요. 못 갚았을 때, 이 차용인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야?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사기죄가 되려면 강론에서 배우겠지만, 기망행위가 있고, 플러스, 착오가 있고, 플러스, 그 착오로 인하여 처분행위가 있을 때, 이 기망과 착오 사이에,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인과관계가. 그치? 근데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너네가 한 일은 뭐냐 이거예요. 너네가 자체적으로, 등기부 뭡니까? 등기 권리증이죠. 등기 권리증. 이런 것을 가져가서, 실제로, 현재 시가가 얼마이고, 공시지가가 얼마이고, 다 알아보고, 저당이 잡힌지 안 잡힌지 다 알아보고 나서, 대출해도 되겠네? 돈 못 갚으면 이거라도 충분히 담보 가치가 되니까 대출해도 되겠네? 이렇게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신용들 평가해보고 대출해주는 것이지, 그 사람의 말을 그냥 믿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채, 말 믿고 대출해줬고, 결국 못 갚으니까 사기죄로 고소해버려?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차용인에게 기망, 착오, 처분행 사이에 각각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사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생선 팔는데 나왔으니까 받으시고요. 디귿번. 전매사슬 숨겼대. 위장했대. 계획을 체결했대. 하더라도, 여기, 그 이행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이 없었대. 그러면 인과관계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우리가 기망했다고 해서 다 사기죄 되는 게 아니죠. 그 이행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는데 그치? 결국 인과관계 탈락되어서 사기가 안 된다는 거야. 이것도 맞는 말이지. 자, 리을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미음부터 먼저 볼게요. 이거 유명한 판례지. 뭐야? 콜라 김밥 사건이야. 이 판례 모르는 사람 없지? 이 판례 모르면 공부 안 한 건데. 자, 살인행위가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는 유일한 요건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요한다 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야. 됐나요? 이 얘기잖아.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살인 고의를 갖고 칼을 난자했어. 난자해서 야를 찔렀어. 근데 야가 살았어. 살았어. 상해를 입었어. 그럼 여기까지 무슨 죄가 되지? 살인 미수지. 그치?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어. 이렇게 병원에 B가 입원을 했어. 근데 워낙 지금 칼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지금 몸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조심하라 그랬어. 그래서 수분 섭취도 억제하고 병원에서 주는 밥만 먹고 함부로 먹지 말 것. 음식물 함부로
함부로 취하지 말 것.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주의를 줬는데 3개월이 지났어. 누가 입원했어. 누가 C라는 사람이 이 방문객인데 콜라 김밥 사가져왔어. 병문 하나 나왔어. 근데 이 친구가 콜라 김밥을 먹다가 죽었어. 사망했다. 체해서 죽었어. 그치? 그럼 이 A라는 사람의 주책이 살인 기수가 됩니까? 뭐 여전히 미수가 됩니까? 기수라는 거야, 기수. 살인 기수. 즉, 그 즉시 죽어도 기수죠. 한 달 있다, 일주일 있다 죽어도 기수고, 살인 2주 있다 죽어도 기수라는 거야.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콜라 김밥 먹고 안 죽잖아요. 근데 이 사람 콜라 김밥 먹고 죽었다는 거야. 왜? 벌집 됐잖아, 벌집. 벌집 되고 죽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칼을 막 찔러버리면 상대방이 죽을 수 있다는 점. 며칠 있다 죽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지? 상당 인과관계에 있다는 거지? 살인죄 기수 책임을 인정했지. 그러니까, 여기, 살인행위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는 유례 요건일 필요 있어? 직접적인 영향일 필요 있어? 없어. 콜라 김밥 먹어 죽는데? 응? 살인죄를 인정하겠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 살인행위와 사망이라는 결과가 통상 예견이 가능하고, 그 다른 사실 개입다. 다른 사실 뭔데? 콜라 김밥. 콜라 김밥이 게재가 되어서, 그 콜라 김밥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상당 인과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살인죄로 처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도 틀린 거지. 두 개 틀렸어. 여기도 틀렸고, 여기 틀렸고. 답이 2번. 4번 문제 가죠. 인과관계 파트네. 일단은 2번 풀었지. 삭제하고. 그 다음에 4번도 풀었지? 삭제하고. 봐. 앞에 이거 다 경찰 승진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채용에서 나오잖아요. 자꾸 돌고 돌아요. 경찰에서 일반 경찰 나온 것은 승진에서 나오고, 승진에서 나온 것은 또 일반 경찰 나오고, 막 돌고 돈다니까요. 자, 폭행을 피하려고 하다가 죽지? 그러면 인과관계가 있다. 그치? 이게 도로다 보니까, 도로, 가운데 도로가 있어요. A가 B를 패요. 그럼 이 사람이 폭행을 피하려고 건너가거든. 건너갔는데 얘가 또 쫓아와서 또 패거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이 폭행을 피하려고 또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여기서 차에 치여서 사망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도로였기 때문에 때리는 가해자는 내가 이렇게 때리면 심한 폭력을 하면 이 여자가 도로로 건너뛰고 뛸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서 폭행치사를 인정하게 됩니다. 폭행치사인지 상해치사인지 인정한단 말이죠. 1번 맞는 지문이지? 2번 가볼까요? 3번 가볼까? 60km로 진행했다는 것이 감금입니다. 감금. 이게 감금이야, 감금. 이 감금이라고. 이 감금을 벗어나고자, 즉 기본 범죄를 피하기 위해서 빠져나왔을 때 사망할지? 당연히 예견이 가능하지?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다. 감금치사죄가 되죠. 이퀄 감금치사죄. 라는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 문제 5번. 적절치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16년 경찰 승진 문제네요. 자, 임산부를 때렸네요. 근데 낙태로 이어지고 죽네요. 사망하게 되네요. 인과관계 있지? 인과관계 있네요. 당연히 산불 때리면 죽지. 그 누구나 예견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다음 2번이 답인데요. 자, 휴지코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를 했다. 이사를 갔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열려져 있잖아, 이게. 그러면 누군가는 이걸 열려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다가 가스가 난다, 폭발사가 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틀렸지? 그 다음, 3번을 보니까 폭행했고, 또 폭행하려고 하자, 또 내리쳐 부수자, 이거를 피해야 되겠지. 창문 밖으로 수물에다가 실족했다,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사망하게 되는 것은 예견이 가능합니까? 가해자가 예견이 가능하지. 그치? 폭행치사가 되지. 맞네요. 자, 고속도로네요. 그 야간이든 주간이든 간에 보행자가 나오면 돼야한데 보행자 나오면 안 되지. 그치? 실내 원칙. 보행자를 치웠네요. 인과관계 있어 없어? 없다. 가로 열고 위에다 적었다. 실내의 원칙.
과실범 할 때 배우죠? 답 2번입니다. 6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볼까요? 복부를 심해 한번 딱 때렸지? 어? 복부를 때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배 안 맞아봤어? 학교 다닐 때 장난치면서? 죽어요, 죽어. 장 뒤틀면 터져 죽는다고. 그러면 당연히 예견이 가능합니다. 폭행치사가 되죠. 폭행치사. 여기서 비록 의사의 수술 지연 등이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비유형적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판단한다. 즉 복부를 한 번 때린 것 자체만으로 평가를 하라 이겁니다. 이게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면 당연히 폭행치사가 되지. 앞에서 하나 안 본 것 같은데요? 이거 안 봤지? 우리 1번, 그치? 우리 1번 볼까요? 자, 초지 조선공사 사건입니다. 자, 군청이 있어요. 군청이 이 수급인에게 도급을 줍니다. 저 산에, 저 시골 가보면, 지방에 가보면 그 야산들 있잖아, 야산들. 야산 있잖아. 뭐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그래요. 그쵸? 그래서 보통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군청이 그 동네 사람들, 뭐 군 내에, 관 내에 있는 그 뭐 업자들이 있어. 뭐 동네 이장들도 있고요. 그쵸? 면사무소 다 연락하면 다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초지 조성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산불 작업을 함에 있어서 요 수급인에게 도급을 주지. 당신네가 요 일감을 맡아서 그 산에 있는 야산에 있는 야산에 가보면 그 쓸데없는 그 이상한 나무들 많이 있어. 나무 같지도 않은 거. 그치? 그런 거 다 베어내고 태워버리고 그 나무 같은 나무들만 키웁시다. 그쵸? 뭐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싹 다 홀라당 다 태워버려가지고 거기서 그 있잖아. 채소를 키운다든지 고사를 키우고 버섯 키우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쵸? 그렇게 많이 합니다. 6시 내 고향 가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쵸? 자, 군청에서 이 공사를 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서 못하다 보니까 또 도급을 또 줬어. 하도급을 또 줬다는 거예요. 산불 작업을 니네가 한번 해봐라. 이거지. 그치? 하수급은이 이 동네에 있는 할머니, 아주머니, 아저씨들을 데리고 가서 산에 가서 산불을 놓다가 실수로 불을 내. 살림실화가 돼버려. 자, 그랬을 때 요 살림실의 책임을 과연 이 수급은이 책임질 수 있을까? 이 말이야. 도급 준 사람, 나에게 도급 준 사람, 이 수급은이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책임져, 안 져? 안 져. 안 진다고. 즉, 이 수급이 만약에 관리 감독상에 과실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인데, 보통 관리 감독 의무가 없다고 봐요. 즉, 도급 주면 책임도 끝난다. 책임도 종료된다는 거야. 도급 주면. 그치? 도급이라는 게 뭐예요? 일의 완성을 대가로 그 관련된 임금을 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니네가 모든 걸 다 해라. 니네가 다 해놓고 오면 내가 그 일에 대한 값으로 얼마를 주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급 주게 되면 관리 감독 의무도 종료된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살림실화는 이 하수급인 자체 내에서 책임지게 되는 것이지 그 도급 준 수급인이 책임지지도 않고 군청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도급의 원칙이에요. 도급의 원칙. 그러면 책 보시면 여기 초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산불 작업을 하도급주들에게 이후에 관리감독 의무 안 했지. 관리감독 의무 안 해도 관리감독 의무 할 필요 없어요. 이게 도급의 원칙인데. 그러다가 의리 살림실화를 냈다라고 했을 때 갑이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과 살림실화에는 인관계 있다 없다? 없다. 틀렸어. 그랬어. 이 판례 많이 나와요. 최근에. 쭉 보세요. 쭉 내려와서 6번 문제지? 6번 문제 풀었지? 그래서 삭제합니다. 3번도 풀었지? 17조 조문이라 그랬지? 삭제합니다. 1번도 풀었을 것 같은데? 삭제합니다. 그래서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밖으로 뛰어들여다가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지? 됐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